조금 더 받으면 불법인가요? 마진을 1원도 붙일 수 없습니다. 마진이 없으면 뭘 먹고 살죠?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값이 같을까요? 다를까요? 모르겠어요. 약은 정찰제 아닌가요? 약은 가격 다 같을 것 같아요. 병원에서 제일 가까운 약국이요. 제일 가깝기도 하고 병원에서 멀리 가면 그 약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무조건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이용하고 있어요. 그 약을 싸게 살 생각은 그닥 안 한 것 같아요. 되게 약들이 값이 비슷하지 않나요? 그건 모르겠는데 처방전 있으면 보통 싸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비교 안 해보는 것 같아요.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. 대한약사회 오인섭. 최진의 약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처방전 약값 네. 또는 그냥 사는 약값 네. 똑같은가 다른가 다뤄볼 텐데요. 시민들 영상 어떠셨나요? 시민분들께서 생각이 정말 다양하구나. 이 정보 전달이 좀 확실하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저도 이게 상상하지 못한 대답들, 약값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다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? 이런 상반된 대답들 보면서 좀 재밌었고, 약사들도 약값 제도는 공부를 막 해야 되는 정도로 복잡합니다. 네, 맞아요. 그러면 그 약값 제도에 대한 정답부터 우선 간단하게 들어볼까요? 네, 약값은 약국마다 같다 다르다 했을 때 네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전 약값은 전국 어디든 똑같다. 네.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. 나머지라 하면 그 비보험 처방전과 그냥 약국에서 사는 두통약 같은 그런 약들은 다 약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비보험 처방전이라는 건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의약품들. 네. 그렇죠. 그리고 비급여 처방전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.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게 동일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이 약값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, 중과 주말, 공휴일 약값이 또 다르고 뭐 만 6세 이하, 65세 이하 연령에 따라서도 약값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보험되는 처방전 약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시간대라면 전국 어디든 똑같다.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나 해서 이건 말씀드리는 건데요. 약국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두통이라든지 치통, 생리통엔 뭐 할 때 그거 사시면서 이거 보험 안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그거는 보험이 안 되는 의약품입니다. 네, 이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네. 기억나시죠? 옛날에는 약국에서 사는 약도 다 보험됐었잖아요. 기억이 나요? 네, 기억은 잘 기억나실 안 것 나는 같아요. 같은데. 네. 옛날에는 의료보험증 들고 약국에 가서 모든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초기에는 약국에서 해결하곤 했었죠. 지금은 그 제도가 다 없어지고 약국에서 그냥 약사에게 사는 약은 전부 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네. 다시 약값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처방전은 약값이 다 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해 주시죠. 네, 이 인터뷰를 보면 의약품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? 했을 때 그 얘기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. 의약품 같은 경우 다른 상품이랑 좀 다르게 아픈데 돈 없고 먹지 마 그냥 아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잖아요. 네. 그래서 건강보험을 만들었고 이 질병이 있을 때 의약품은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네. 그리고 그 의약품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약값이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실 때 환자분들께서는 약값의 30%만 부담하시게 되는 거고요. 나머지 70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. 또 하나 여기에는 마진을 붙일 수가 없어요. 나라마다 제도가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 이 보험되는 약값에는 처방전 약값에는 마진을 1원도 붙일 수 없습니다. 네, 마진이 어려운 표현인데요. 그러니까 100원에 들어오면 100원에 나가야 되고요. 처방의약품들은 2만 원에 들어오면 2만 원에, 2만 30원에 들어오면 2만 30원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약사는 마진이 없으면 뭘 먹고 살죠? 네, 보통 뭐 100만 원에 들어오면 한 10% 남겨 먹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. 100만 원 약, 처방약이 100만 원치 처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제를 하잖아요. 그 병원 진찰료가 얼마 정해진 것처럼 그 약국 조제료도 처방전 일수에 따라서 3일분이면 3일분, 5일분이면 5일분에 대한 조제료를 딱 정확히 정해진 걸 받게 되고 요거는 매년 국가에서 정합니다. 그러면 100만 원어치 약값 더하기 조제료 해서 약값 총액이 나오는 거고 그 총액으로 이제 30%를 환자분이 부담하고 70%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 딱 나온 약값에 조금 더 받으면
불법인가요? 네, 이거 취지 자체가 국민들 재정을 좀 보호해주겠다 이런데 건강보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보건의료인이 임의로 더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. 당연히. 그럼 이제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정을 봐주면서 조금 덜 받는 건 어떨까요? 그것도 불법일까요? 네, 가끔씩 처방전 들고 오셔서 맨날 오는데 뭐 100원은 좀 빼고 달라 그렇죠.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이것도 불법입니다. 왜냐하면 병원이나 약국은 또 과도한 경쟁을 하면 그 피해가 또 환자에게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약값을 정해진 약값을 깎아서 과도하게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방전 약값을 깎아달라고 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처방 약값은 깎지 말아주세요. 이게 보통 저희도 참 난감한 게 한 뭐 50만 원치, 60만 원치 저희가 봐도 약이 많아요. 그래서 한 개월분 들고 가시는데 여기는 매번 이렇게 약을 사도 드링크도 하나 안 주고 약값도 그대로 다 받고 하시는데 그러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는. 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50만 원치 카드를 긁잖아요. 그러면은 카드 수수료가 2% 정도 발생을 합니다. 네, 그럼 이게 조제료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요. 조제료를 네. 넘는 경우. 맞습니다. 이런 경우가 이제 처방전 조제를 해드릴수록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어요. 이런 네. 것들은 또 해결돼야 될 문제겠죠. 다시 정리하면 정부에서 정한 약값 네.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조제료, 약국, 의약품관리료 등 서비스 가격으로만 처방전마다 약값은 딱 정해져 있고 같다입니다. 네. 전국 어디를 가나 보험된 처방전 약값은 다 동일하다. 깎을 수도 없고 더 받을 수도 없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그 외에 예외인 상황들이 존재합니다. 뭐 약값이 다르고 그 다음에 왜 아침과 저녁은 약이 다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2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. 대한약사의 오인석 최진의 약사입니다.